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날씨가 계속 가물다가 오랜만에 이제 또 가뭄의 단비가 내려서 지금 보면 바닥이 좀 촉촉합니다. 또 어느새 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좀 풀도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봄이 또 시작을 해서 한 해 이제 또 농업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농가가 아니라 우리 회원 농가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놓은 것을 한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이제 그 우리 회원님의 밭인데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전정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키는 한 1m50 정도로 돼 있고요. 측지가지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지금 밀식재배가 아니라 그래도 간격을 1m50 정도 기상 띄워놨던 것이어서 측지가지를 조금 이렇게 뽑아서 보통 한 20에서 30cm 정도의 그런 측지가지를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눈이라든가 키라든가 지금 이게 아마 올해 한 6년 이렇게 한 7년째 가까이 돼가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짧은 것과 약간의 옆에 또 이제 좀 더 크게 이렇게 전정한 방법도 있는데 지금 바닥에 보니까 퇴비도 했는데 퇴비 같은 것도 이렇게 나무에다가 바짝 주는 것보다는 이만큼 띄워서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나무에다가 가까이 이렇게 퇴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심고 나서 수분 관리, 물 관리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보면 이제 스프링 쿨러가 이렇게 갖고 간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쿨러가 여기서 작동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초생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라는 그 주로 이제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이어서 또 전문이 이제 대추가 일부지만은 주 전문은 이제 사과예요. 우리 회원 농가에는 사과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루비에스라든가 시나노 골드 이런 가을 부사 종류를 지금 많이 해서 한 4,000평 정도의 그런 그 땅에다가 사과를 재배했고 우리 사과 대추는 약 한 600평 해서 한 600에서 한 700평 정도의 그런 땅에다가 사과 대추를 지금 식재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퇴비는 거의가 친환경 퇴비예요. 발효, 친환경 발효를 해서 만든 퇴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약간 다도 나무에 지장은 없겠지만은 실제 이 회원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바짝 줘서 뿌리가 여기에 없어요. 뿌리는 지금 보면 뿌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닥에다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한 40-50cm나 바깥에 띄워서 반경 이렇게 넓게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들을 시켜놨더니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바짝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가까이 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보편적이 지금 우리 그 서울에서 또 우리 알찬들의 우리 조성구 대표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교수님하고 쭉 해보면은 주로 이제 그 전화가 이렇게 문의 전화가 한 번씩 오셔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관주 방법 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비춰보면 이거는 지금 그 물통입니다. 물통인데 용량이 약 한 저게 한 5톤이고 요게 지금 3톤짜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5톤 3톤이라면 8톤 정도의 용량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펌프를 이용을 해서 펌프로 해갖고 모다로 해서 지금 관수를 통해서 지금 보통 우리가 농수관을 이렇게 전부 다 깔았습니다. 땅 밑에다가 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스프링 쿨러를 지금 현재 전부 다 장착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은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바빠서 굉장히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제때 물을 못 준다 그러면은 시간 조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고 며칠에 한 번씩 줄 수 있게끔 타이머 조정이 돼요. 그래도 외부에서 계셔도 충분하게 그걸 할 수가 있다. 타이머를 조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요즘 보면은 많이 발달이 돼서 또 지금 우리 농업하기가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물을 주느냐. 근데 대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원 농가 같은 경우에는 초생 재배이기 때문에 쿨러, 보통 이제 쿨러로 이렇게 해갖고 스프링 쿨러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요즘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점적입니다. 점적 호스를 안에다가 제초 매트 같은 데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 같으면은 요 나무에서 반경 40-50cm 바깥으로 띄워서 두 줄로 해가지고 점적을 깔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쭉 주시고 시간 타이머를 조정을 해서 주시면은 시간상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물 하면은 주로 이제 얼마 만에 줘요 그러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은 비가 오나 안 오나 거의 이제 비가 우기 때야 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이 나무에도 내가 며칠 만에 준다는 것을 주입을 시켜줘야 돼. 우리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었듯이 얘도 그렇게 인식화를 시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사가 심한 땅 같으면은 3-4일에 한 번씩은 줘야 됩니다. 마사가. 근데 마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 마사는 물이 내려가 버리면 금방 빠져버리고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3-4일 만에 한 번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토 같으면은 양수 겹토 같으면은 뭐 마사가 섞이고 같이 이렇게 섞인 이런 땅 같으면은 한 5일 이렇게 한번 축 주실 때, 한 번 주실 때 충분하게 주세요. 물을 조금 주지 마시고 충분하게 뿌리가 흥건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쪼디 땅이라 해갖고 찰흙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한 번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인식화를 시켜줘야 돼요. 나무한테 나는 며칠에 한 번씩, 내한테 며칠에 한 번씩 물이 오더라 라는 것을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 그거 알아요. 나무라고 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에 한 번씩 물이 온다, 그거를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입을 시켜서 이렇게 주시면은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물이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안 주면 말겠지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물을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심을 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심고 나서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비닐 런칭을 해주든지 아니면 제초 매트를 덮어서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수분 조절을 해 주시면은 심은 나무들이 뿌리 발근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해주면은, 이제 물론 두더지 때문에 뭐 피해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피해가 있어도 하셔야 돼요. 나무는 훨씬 더 뿌리 발근력이 좋아지고 세력, 그 나무가
뿌리 발근력이 좋으니까 그냥 훨씬 더 건강하겠죠. 그래서 다른 화학 비료나 퇴비료를 많이 주어서 나무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분 조절만 잘 해주셔도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를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남쪽에서부터는 따뜻한 지역부터는 이제 새 순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트기 시작을 합니다. 순이 이제 발화가 지금 시작을 해서 잎에 순이 터지면은 주로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붙는 것이 주로 이제 보통 보면 뭐 진딧물이 그렇다고 하는데 진딧물 말고 응애가 종류가 지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노린재, 응애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제 갉아먹어요. 갉아먹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것 보고 이제 보면 뭐 이렇게 곱슬곱슬하니까 그게 무슨 빗자루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물으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 잎이 나올 때 액을 발라서 갉아서 먹어버리니까 그렇게 곱슬곱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보고 나무 상태를 보고 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약은 올해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만은 병이 와서 약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병이 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딱 맞춰서 약을 주시면은 큰 병충해 없이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뒀다가 내가 며칠에 약을 줬지 그러면 약 줬던 그 시간들 보고 꽃이 언제 피지 하면 꽃 피는 그 시기에 대한 약 이런 식으로 딱 맞춰 놨다가 하시면은 큰 실패 없이 올해 한 해도 농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내가 장목하고 있는 농사가 사과 대추가 됐건 사과가 됐건 뭐 복숭아가 됐건 어느 작물이든 간에 보통 과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잘못 농업은 실수를 하면은 한 해 농사를 그냥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이 없게 되죠.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수확이 없다 보면은 돈이 수입성이 없어지니까 농업은 더 힘이 들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사람이 실망스러워지니까 또 사람이 나태해지고 또 싫어진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으려면은 미리미리 꼭 내가 조금 좀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일기 쓰듯이 우리 농사에서 농사일지 쓰듯이 저도 농사일지를 씁니다. 써서 꼭 체크해 뒀다가 요때 요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잘 숙지해 두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나.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뭐 매일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2주 간격에 약 주는 거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거고 또 요즘 이렇게 제초매트 덮어놓으면 풀 관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밑에다 관주 시설도 이렇게 쫙 한번 깔아놔서 타이머 조절해 놓으면 지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야는 이제 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순 작업 따주는 거 요거 보통 가지 이 측지 하나에다 하나 정도만 두면 돼요. 하나씩만. 그래서 한 가지씩만 빼기. 올해는 그렇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빼서 복잡하게 얘가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대신 짧게 해서 그 짧은 그 열매순에 가지순에서 열매순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많은 양을 달 수 있게끔. 그래서 보기 좋게 그런 형식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올해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에는 주로 이제 저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또 이제 순이 나오고 부터서부터는 그때 가서는 또 이제 거기 나름대로의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내일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아마 잎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남쪽에서는 잎이 지금 조금씩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내가 움직여서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찍 나온 그런 농장주 우리 회원분 농장한테 가서 또 거기서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우리 알찬들의 우리 조성욱 대표님 또 와서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히 생각하고요. 항상 열심히 또 한 해 농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지주 대표 최승기, 네, 알찬들의 조성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